11월 20일 모닝체크 역시 세 가지 체크할 사항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종전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내년 1월 20일 출범 전에 종전이 되는 게 아닌 사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급등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에이테크스 이게 이제 전술 탄도미사일인데요. 사정거리 한 300km 정도 되는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정도 미사일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속 미국에 이거를 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미국은 확전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 이렇게 딱 막았던 건데,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죽게 그래서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바로 쐈죠. 6발을 러시아 본토에 좀 쐈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북한군의 참전 규모가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종전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다가 갑자기 확전 분위기로 전쟁 양상이 바뀌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푸틴은 당연히 우리 핵무기 쓸지도 몰라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분위기를 좀 바꾸는 그런 확전 쪽으로, 그러니까 우려감이 커지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이틀째 올랐고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유럽 증시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유럽 증시 관련된 네이버의 내용을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유럽의 대표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을 비롯해서 독일 닥스 지수, 영국 FTSE, 이탈리아, 그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몇 %씩 이렇게 급락을 한 건 아니긴 한데 대부분 다 좀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만 0.4%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이라는 거는 결국 유럽 시장, 유럽 경제에 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뭐 그동안에도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지만 미국 일변도, 미국의 나홀로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없다. 이게 결코 글로벌 경제 전반 또 글로벌 시장 전반에 좋은 재료가 될 수는 없다. 이 점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유럽 시장은 당분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 때문에 부진을 좀 면키 어려운 상황이 되겠다. 또 유가는 꾸물꾸물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체크할 사항은 바이오주 얘기입니다. 사실 바이오주는 하반기 들어서 우리 시장을 사실상 거의 주도였던 가장 대표적인 주도 업종 또 주도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의 분위기가 좀 많이 싸해지고 있죠. 트럼프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 백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이제 보건부 장관에 지명을 했습니다. 이 백신 회의론자인데 특히 반백신 단체까지 직접 만들어서 활동을 할 정도로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이제 이 내정자,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내정이 된 이후의 활동들을 보더라도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특히 이제 백신 회사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계속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백신 회의론자지 바이오 회의론자는 아닌데 전체 바이오주의 주가의 부진을 어떤 모습,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유는 뭐 그동안 많이 올란 데 따른 뭔가 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지 바이오 전체에 대해서, 업계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동안에 좀 눈여겨봤는데 너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웠던 국내외 바이오주들에 대한 뭔가 좀 조정의 그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바이오조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7% 넘게, 리가켄바이오도 6% 넘게, 그다음에 최근에 간암 이 치료제 같은 경우 이제 FDA에서 일단 문제 없다. 그래서 내년 뭐 초에 이제 허가 여부 결론이 나기로 한 그 HLB 쪽도 10% 가까이 폭락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크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이제 배당주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뭐 조선, 방산, 우주항공,
그다음에 일부 뭐 자율주행 등 일부 섹터들, 일부 테마들을 제외하고 사실은 투자할 종목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반도체도 아직은 반등이 좀 뜨뜻미지근하고요. 배터리는 지금 여전히 어제는 좀 반등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걱정이 좀 많은 섹터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연말에 맞춰서 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좀 보시면은 이 1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3%가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코스피 우선주 지수를 따로 지수를 뽑아서 보면 마이너스 1%니까 훨씬 하락폭이 적죠.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현물은 5% 가까이 떨어졌지만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이제 이 표가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그대로 드러낸 건데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도 그렇고 CJ 같은 경우도 본주보다는 이 우선주가 훨씬 더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우선주가 이 본주보다 나은 이유는 이제 배당이 일단 크죠. 의결권은 없지만 내가 뭐 가서 주주총회 가서 뭐 행사를 할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의결권이 있는 거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또 아니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배당 같은 이런 부분들이 크고 또 주가의 낙폭도 좀 적고 그래서 좀 연말에 가까우면서 마땅히 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투자할 종목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런 배당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